더뉴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을 개선했는데요. 기존의 디자인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앞쪽 그리고 뒤쪽에 헤드램프 위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그렇고요. 심장 박동을 형상화했다는 과감한 DRL을 처음에 봤을 때는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약간 어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물로 보면은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또 범퍼랑 팬더 그리고 앞쪽으로 낮게 뻗어 있는 본닛 끝부분 디자인과 매칭이 좋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도 손잡이의 간접 조명은 앞쪽에만 들어오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안쪽에 LED 조명이 밝기는 한데,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리플렉터 같은 걸 하나 추가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실내는 LED 조명이라서 굉장히 밝고요. 보통 이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은 LED 조명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가운데가 조금 어둡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얇고 길고 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 주변이나 뒷좌석 도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추가됐으면 하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이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폭도 큰 편이고, 이 광원의 폭이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초점이 아주 잘 맞습니다.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좋고요. 지금 가장 낮게 조사각 조절을 해놨는데요. 한 단계씩 올려볼게요. 생각보다 조사각 조절 폭이 큰 편입니다. 예, 가장 위로 올렸을 때고요. 한 단계씩 내려볼게요. 요 레벨 단위로 간격도 정확하고요. 각도 조절도 큰 편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여기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운전석에 앉아서 보이는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광원의 폭, 직진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야간 시야 굉장히 좋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은 LED인데요. 아쉽지만 번호판 보조 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직렬 4기통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의 토크는 27.0kg/m입니다. 전륜 구동이고 8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요. 또 앞쪽 오버행이 디자인 면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짧아 보이거든요, 실제보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감이나 비례감이 괜찮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포인트만 살짝 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 개방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인데요.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 특히 이 C필러 쪽에 두툼하게 붙여있는 이 라인이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디자인 도전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라인이 조금 더 완만해 보이고 강조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파격적인 전면 헤드램프 디자인은 적응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테일라이트의 아래쪽으로 뻗어 나온 느낌 같은 것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적응 중에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는 봉그 솟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립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디자인 면에서 그 기능 면에서 고려를 충분히 해준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넓고 낮아 보여서 안정감이 좋아 보입니다. 디퓨저도 약간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범퍼 디자인도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머플러는 양쪽으로 안 나와 있고요. 운전석은 없고 조수석 뒤쪽으로 바닥을 향해서 싱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버튼을 살짝 누르면 작동하고요. 조금 더 빨리 작동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부터 워낙에 잘 해주는 부분이고요. 패키징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 공간 활용도는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 레버를 잡아 당기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 놨고요. 바닥 공간도 들어 올려 보면 스티로폼으로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고 펑크 스리킷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삼각대는 저 안쪽에 꼽아 놓으면 좀 더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관리 용품들, 케미컬이나 타올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바닥재를 조금 더 도톰하게 신경 써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 수동으로 손잡이도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 그리고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가능하고요. 스마트 키를 동작을 시켜보면 이렇게 기아 엠블럼에 불이 살짝 들어오는데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나 등급을 감안하면 딱 적당한 수준이고요. 도어 디자인은 화려한 편이고 이런 소재 같은 것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블랙 하이그로시 적용 부위는 조금만 더 적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염이나 흠집에 취약하거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렐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웹포켓은 이쪽은 괜찮은데 이 뒤쪽은 조금 더 넓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K5 레터링도 보입니다. 시트는 단순한 디자인인데 착자감 같은 것들이나 몸도 제법 잘 잡아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중형 세단이면 4A 타입 럼버 서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2A 방식인 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안장 날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타고 내릴 때 승하차 할 때 불편하지 않았고 등받이의 날개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이 조금만 더 폭신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센터 터널은 높이 적당하고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르간 타입이고요. 풋레스트는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수동입니다.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 실내 조명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세조 장치도 여기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 있네요. 전동 트렁크는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12인치 클러스터랑 AVN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파노라믹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명명하는데요. 확실히 신차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 주는데 유효한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아래쪽이 D컷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스포티한 감성을 높여주는데 한몫 거들고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 걸걸한 느낌이 전달되진 않고요. 나름의 부드러운 느낌들을 잘 담고 있네요. 방향지 시동도 한번 들려드려 보고요. 옵션이 대부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메뉴 구성은 이미 기아자동차에서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HUD는 지나면서도 안쪽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구성 나쁘지 않고요. 조금 더 크기를 키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VM도 역시 12.3인치인데요. 큼직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아이코닉하게 잘 만들어놔서 정보 접근성이 좋은 것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CCNC라고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진단 기능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 세차 모드 같은 것도 센스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 앞쪽은 왜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왜곡이 좀 더 커 보이고 뒤쪽에 공간이 좀 넓은 부분에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반영하고,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주변의 차량 상황이라든가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한테는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차량 실제 컬러랑 지금 같게 구성을 해 놨죠. 내비게이션은 워낙에 뭐 기아자동차가 잘해주고 있어서 인터페이스 측면, 그리고 T팩이나 길찾기 기능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거 없고요. 아래쪽에 이 하나의 패널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막 팍팍 눌러야 되는데, 다시 인포테인먼트로 전환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공조장치 할 때는 또 이렇게 내려서 한번 터치해도 되거든요. 터치해서 여기서 또 컨트롤하고 하는 게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데 깔끔하니까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공간도 넉넉하고 좋고, USB C타입으로 단자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충전하고 입력 충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다른 하나는 충전만 가능합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 깔끔하고요. 요거 아이디어 되게 좋죠. 일체감도 있고 깔끔합니다. 스마트폰 충전 두 개 될 것처럼 생겼지만은 실제로는 한쪽에서만 가능하고요. 기어 변속은 다이얼 방식, D에서 R까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P는 버튼입니다. 오토 스탑 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뒤에 나란히 오밀조밀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토글 타입 스위치인데 3단으로 각각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네요. 스티어링 휠 열선 2단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돌리는 방식인데, 돌렸을 때 4가지 모드 선택 가능합니다. 마이 드라이브,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4가지 선택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그래픽이 변화도 있죠. 지문 인식이 요 뒤쪽에 있군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의 수납이 있는데 의외로 뭐 스마트키 같은 거 놓기도 좋고, 요 공간 나쁘지 않더라고요. 열었을 때 공간은 넉넉한데 LED로 조명 하나 딱 추가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감 같은 것들 되게 꼼꼼하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안쪽에 무게감이 조금 있는데도 천천히 고급지게 떨어집니다. 안쪽에 마감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위쪽에 소재도 깔끔하고, 선바이저는 크게 적절합니다. 거울이 큼직하죠. 이런데 클립 같은 것들도 적극적이고, LED 조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명하고 거울 커버랑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 큼직해서 되게 좋아요. 실내등은 LED고 푸시 타입으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빌트인 캠 컨트롤도 이쪽에서 가능하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유리면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고요. 이너커트는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워낙에 오픈 사이즈가 크니까 뒤에서 넘어올 때 시간이 조금 여유가 필요합니다. 기아 커넥트랑 SOS 콜 포함되어 있고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완전히 투명하지 않지만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는 좋아 보이네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커트는 수동이지만 꼼꼼하게 잘 배려를 해줬고요. 열선은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 하이그로시가 아니고 다른 재질이면 좋겠어요. 맵포켓은 적절하게 갖추고 있고, 여기에도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그리고 K5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 굉장히 좋고요. 가운데 턱도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아도 발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포지션은 아니고요. 시트는 푹신하고 등받이 각도도 적절합니다. 가운데까지 헤드레스트 갖추고 있고, 헤드레스트의 쿠션감 같은 것들도 좋았고요. ISO 픽스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요거 열 때 끈 같은 거 하나 조그맣게 배려해 주면 좀 편하게 쓸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되게 여유 있고 좋죠. 에어벤트도 디자인 적절하고 기능 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아쉬운 점 전혀 없었고요.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놓고 있습니다. 시트백에 이런 주머니 같은 것들도 센스 있게 주름도 잘 만들어 놨고요. 탄력도 좋습니다. 시트 워크인 스위치 갖추고 있고,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어서 원터치로 작동을 하고요. 이 무중력 상태로 세팅을 해주는데, 이게 또 제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용도에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롤백 할 때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원상 복귀가 되죠. 포지션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의 큰 변화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저게 아마 모든 그 역할을 다 해줬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최근 기아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죠. 도심 주행에서 19인치 휠 타이어로 인한 어떤 승차감의 저하나 부담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인 갈라짐이나 약간의 울렁거리는 이런 도로에서는 나름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속 방지턱이 짧고 조금 높은 곳에서는 이게 약간 좀 단단하거나 약간 튀는 듯한 느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조금 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19인치에서 이 정도 세팅이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2.3km고요. 도심에서는 10.8, 고속도로에서는 14.6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 차량의 공인 연비인데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8.8에서 9.3 정도? 10km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10km는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조금 연비에 신경을 썼을 때 에코 모드 사용을 하고 발컨까지 조금 신경을 쓰게 되면은 9.8에서 10.5 정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0.8km, 10km대 후반의 연비는 제가 시승하는 4일 동안은 쉽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토 스탑앤고의 반응은 많이 좀 빠릿해졌고요.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의 이 이질감 같은 것들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2.0 CVVL이나 하이브리드 또는 LPI에 비교를 했을 때 1.6 터보 엔진이 잔진동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약간 진동까지는 아니고 이 발끝에서 좀 간질간질한 느낌 같은 것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시승했던 다른 파워트레인보다는 1.6 터보 엔진이 힘 좋고 연비도 좋지만 요런 이 정차 시에 드라이브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간질간질한 느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이 완전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사이즈면 사실 뭐 국내 도로 여건에서 큰 부담 없이 운행하시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그립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도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잡아보면 또 그렇게 도톰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운행하실 때에도 이 조향 조절하실 때 큰 부담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HUD는 낮에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선명합니다. 선명한데 사이즈는 조금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이즈는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안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요약된 정보라든가 차선 유지 같은 것들은 참 정교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에 앞차와의 거리라든가 속도 세팅 같은 것들도 다 이 앞쪽에서 HUD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시트는 생각보다 오래 앉아 있어도 몸에 피로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창이 조금 더 추가가 되니까 A필러 끝까지 쭉 나가니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좋습니다. 작은 차이가 이 큰 만족의 변화를 주는 것 같죠. 자동 8단 기어의 반응은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부드럽고 편안한 편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주차장, 건물 지하 주차장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설 때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튕긴다는 느낌보다는 좀 슬립이 일어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조금 제가 기대했던 그 편안함, 제가 기대했던 일반적인 미션에 반응하고 살짝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주차장 언덕 이렇게 올라가서 저속 구간에서 언덕 가속을 하려고 할 때 조금 이질적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
좁고 높이가 확 높은 그런 과속방지 턱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과속방지 턱에서는 19인치 휠 타이어 채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튀거나 불편한 승차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휠 타이어 스펙에서 승차감 편안하게 세팅이 된다라는 건 셰시 강성도 받쳐준다는 얘기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쇼크옵쇼바 마운트 상단에 스트런 링이 추가가 됐거든요. 조향에도 약간의 묵직한 느낌,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셰시 강성이나 서스펜션 셋업이 잘 매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아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은 180마력의 토크가 27.0kg/S인데요. 사실 이 정도의 마력과 토크라고 하면 어디 가서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1600cc의 낮은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한 다운사이징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너 구간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는 전형적인 전륜구동 차량에서 느껴지는 스티어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도 자세 제어 장치를 끄고 조금 한계치로 몰아붙여 보려고 해서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통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이 전자 장비의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어서 안정감은 좋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은 아웃사이드 미러 자체에서도 이 미러가 약간 길게 돼 있어서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블라인드 스팟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거기에 클러스터 안쪽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안전운전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작하기도 편안하고요, 불편함 없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계마다 간격 유지 정확합니다. 가속과 감속도 모두 다 자연스러웠는데요. 확실히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또는 페이스리프트 상품성 개선 중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는 그 시점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 전 버전의 기아 자동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보다는 감속에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잡힌 것 같아요. 매끈합니다.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대책도 좋은 편인데요. 공명음이나 풍절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소음들이나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옵션이 많이 추가돼서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유리이기 때문에 더 조용한데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 차량을 탔을 때의 더 뉴 K5는 제가 느꼈을 때는 풍절음이나 공명음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헤드램프 자체는 야간 시야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오토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토 모드의 민감도가 너무 좀 높다고 그럴까요? 너무 민감하게 세팅을 해놔서 조금만 주변의 광량이 확인이 되면은 전혀 이 오토 모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나 선행하고 있는 차량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가로등에서도 오토모드가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을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제법 크고요. 특히나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일부 차량들에서는 이게 에코인지 노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도 적절하게 잘 벌려놨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크렐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뭉개지는 거 없이 각 영역대별로 해상도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고음에서 찰랑거리는 느낌, 그리고 중음보다는 저음에서 좀 잡아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능이, 설정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꺼놓은 상태고요. 강하게 하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강하게 했을 때 이렇게 우웅 하는 조금 사운드 제네레이터의 인위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통으로 했을 때랑 약하게 했을 때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약하게 했을 때고요. 다시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했을 때가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 수동 모드로 고정을 했을 때 160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은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120에서 190 정도까지 이 실용 구간에서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 생각보다 배기량이 그렇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다만 190을 넘어서서 200km까지 올라가는 그 속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서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좀 우웅하면서 꽤나 괜찮은 부밍음 같은 것들이 들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비해서는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 앞쪽에서 들리는 엔진음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배기음은 그냥 밋밋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2km대 초반인데요. 고속도로에서는 14.6km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13km 후반에서 14km 초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좀 달려도 되고 그냥 노멀 모드에서 아무 신경 안 쓰고 탄력적으로 앞차와의 거리 조절해가면서 운행을 했을 때의 연비고, 에코 모드로 놓고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에는 15km 후반에서 16km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가 괜찮죠? 브레이크의 반응은 일단 밟았을 때의 느낌 부드럽고요. 담력 자체는 초반부터 꾸준합니다. 담력이 이렇게 뭐 꽉 잡아주거나 막 완전히 든든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 차의 브레이크를 약점이라고 지적할 정도는 아닙니다. 담력은 꾸준해요, 초반부터. 그리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에도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것도 전자장비 개입이 적극적이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거는 3단에 3500rpm 이상에서 4단 넘어가는 요 때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5단으로 넘어갈 때도 생각보다 고RPM을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18인치 휠 타이어 스펙에 비해서는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시멘트 포장이 있는 구간을 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앞좌석 또는 뒷좌석에서 튀거나 불편한 느낌들이 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좀 단단하다? 약간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 정도가 전달됐던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가운데, 그리고 HUD까지 안드로이드 오토로 팀앱 연동을 해서 지금 위성 버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동을 해서 목적지 설정을 하게 되면 안내가 다 세 군데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 이런 그 최신 기기에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안쪽에 연동되는 부분이나 요약 정보로요. 그리고 HUD에 표시되는 부분들은 그냥 운전해서 전방에 꼭 이렇게 시선을 뺏기지 않더라도 전방 시야 안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고 또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죠.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고 막 와인딩에서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서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차량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의 또 버티는 것들도 있고,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해서 RPM을 조금 높게 가져갔을 때에 좀 박력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이 매력 있게 다가오긴 합니다. 국도 구간을 운행할 때도 역시 크기에 대한 부담, 승차감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은 크지 않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노면의 크랙이나 이 갈라진 곳을, 그러니까 국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을 달리더라도 생각보다 19인치 휠 타이어 스펙에 따른 승차감 저하라든가 부담 같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특정 이 높이나 파임이 되어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19인치도 무난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가 있죠. 네, 이상 더 뉴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